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 장기전적인 구조도 있고, 근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휘발성이 높은 이슈가 있어서 충돌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고. 그럼 이 상황들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이냐? 이 부분에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장기전적인 것들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장기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의 지위를 쉽게 대체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 대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중국은 그럼 빨리 미국과 경쟁하다 보면 많이 무너질 거 아니냐. 아마 오늘 뉴스 검색만 해도 중국 경제도 망해가고 있고 뭐 다 이런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중국이 무너지겠구나. 미국과 경쟁하면.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중 전략 경쟁은 그런 식의 결과로 갈 것이다. 근데 제가 아까 저는 뭐 그런 관점에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런 그 미국의 중국의 어떤 그 불안 요인들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진국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그 많은 나라들의 경제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중진국까지 진입한 나라들은 많은데 중진국에서 고소득 국가군으로 진입한 나라는 대단히 드물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진국까지도 가고 중진국에서 아주 오래 걸리지 않고 고소득 국가군으로 진입한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 속합니다. 타이완도 그렇고. 근데 많은 나라들이 중진국까지 갔다가 뒤로 퇴보하거나 그 상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타난 지역이 이제 중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지역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중국 이렇게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중진국까지 간 사례들은 많지만 고소득 국가군으로까지 발전되는 사례는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일반적인 확률로 보면 중국도 고소득 국가군으로 계속 발전하기보다는 중진국 단계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게 더 확률적으로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보니까 중국이 이런저런 약점이 있다. 인구의 어떤 구조도 지금 줄고 있고, 국가주도 경쟁 모델에서 되게 투자 의존형이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면 결국 중국의 경제 성장은 빠르게 둔화될 거고 미국을 경제적으로 끝까지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제가 보기엔 이런 예측들을 하는 연구기관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중국이 이러한 것은 중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패턴과는 상당히 맞지 않는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점점 둔화되겠지만 이렇게 중진국 함정으로 빠질 이런 상황들은 그렇게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기관들, 연구기관, 국제연구기관들은 사실은 2030년, 35년 이렇게 시기는 계속 변하고 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대단히 이런 예측들을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장기 예측들 많이 하거든요. 2004년도에 골드만삭스에서 처음으로 이런 중요한 브릭스 국가들의 장기 예측을 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경제 규모에 비교를 했는데 그때 중국의 경제가 미국의 2039년이 되면 중국 경제를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다시 또 비슷한 예측을 했어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있고 중국은 막 발전할 때니까 그때는 중국이 미국을 2026년에서 27년 사이에 추월한다. 이렇게 됐고 작년에 낸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는 2035년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 30년대 그 변화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PP 구매력으로 보면 뭐 경제 규모가 중국의 경제 규모가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왼쪽 게 그 주요 국가들 지금 일본 지금의 경제 규모가 1등, 2등, 3등, 4등, 5등 뭐 이렇게 돼 있는 국가들의 어떤 변화 패턴을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그 범위를 좀 넓혀서 다른 나라들의 어떤 변화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요. 이 경제 앞으로의 경제 관련해 갖고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이 여기서 평가가 요 그래프의 상에서 이 골드만삭스의 평가가 좋습니다. 이집트라든지. 제가 요 뒤에 거를 같이 붙인 거는 미중 경쟁보다도 글로벌리 보면 지금 앞으로 글로벌 질서에서 이런 국가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걸 좀 보여주고요. 앞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전망은 미국의 경제 성장,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에 따라서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 4에서 5% 사이를 한 10년 정도 유지하면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앞으로 한 10년 사이에. 미국 경제 성장률은 대체로 1.5에서 1.7%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이제 최근에 막 경제, 미국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한 달 사이에 뭐 5월달, 6월달 이렇게 지표를 보게 되면 뭐 변화가 대단히 지금 많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많아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저기 보시게 되면 중간에 작년 10월 달에 IMF에서 4.4%를 예상했거든요. 2023년 성장률을. 올해 1월 달에 IMF에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을 5.2%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중국이 1, 4분기에서 성장률이 4.5%인데 이게 되게 좋은 성장률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되면 4월 이후에는 주요한 국제 금융기관,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뭐 이렇게 JP 모건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낸 그 예상에서는 다 6%, 6.5% 정도를 예상했어요. 근데 중국 경제가 지금 5월달, 6월달 좀 안 좋습니다. 좀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대체로 지금은 5.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불안 요인, 예를 들면 중국의 어떤 기업이 망했다. 어떤 특정한 산업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경제에서 그 전체적인 예측하는데 결정적인 변수 아닙니다. 경제라는 게 돌고 지금같이 변동 많은 데서는 특정 산업은 되게 쇠퇴하고 다른 부분이 그걸 대체해서 전체적인 어떤 한국의 국가 경제가 움직이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삼성만 보면 한국 경제 망했고요. 현대만 보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현대는 미국에 자동차 수출해갖고 그 되게 이익을 많이 받고 삼성은 지금 그 2, 4분기 그 영업 실적이 작년도 같은 동기 대비해서 95%가 줄은 거 아닙니까? 그것만 보면 한국 경제 막 95%가 줄은 거고 망한 거죠. 이런 식으로 경제를 예측하면 안 되고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보고서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상당히 기대보다는 이게 어떤 때 기대, 올해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기대보다는 성장세가 둔화된 건 사실이지만 완전히 뭐 망할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건 아니다. 대체로 5% 이상의 올해 평균적으로 전체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5% 이상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렇게까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말씀드린 거는 뭐 우리가 신문 뉴스만 보면 중국 경제 내일 망할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를 또 우리를 봐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주요 국가들 중에 성장률이 예측이 계속 낮아지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걱정하려면 우리나라를 해야죠. 지금 한국이 여기서 보면은 코리아가 2.0이었다가 2.7로 바뀌었잖아요. 1.5로 바뀌었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얼마 전에 올해 경제 성장률 예측을 1.4%로 예측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2년 전쯤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나라 망한 것처럼 신문에 다 썼을 거예요.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1.4%. 원래 올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상반기에는 경제가 안 좋을 거고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것도 기대하게 됐더니 어려워졌죠. 중국 경제 걱정할 게 아니라 한국 걱정해야 되는데 소위 무슨 언론들이 맨날 보면 경제 뉴스 나오면 중국은 망할 것처럼 보도하고 있고 한국은 지금 뭐 멀쩡한 것처럼 이게 어느 나라에 있던 상황들을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저의 나름의 근거는 뭐냐면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 중국은.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이라는 게 예를 들면 중진국까지 갔다가 떨어지는 나라들은 자원 가지고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리막 소득이. 근데 자원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기 어렵죠. 그러니까 자원 가격이 어떤 변동되든지 거버넌스에 문제가 생기면은 중진국 단계에서 오래 정치하거나 오히려 뒤로 그죠?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중국은 전 세계에서 제조업이 가장 종합적인 제조업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반도체 같은 거를 특정한 산업들을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 부분을 미국이 중국을 제지하면 중국이 일단 아픕니다. 못 만드는 부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 반도체 설비 뭐 7나노급 이하의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설비 그죠? 이거를 그러면 어떤 나라가 만들 수 있느냐? 네덜란드 회사가 만든다고 그러죠? 그럼 네덜란드 혼자서 만드느냐? 그게 아닙니까? 그 제조, 그 설비를 만들어내는데 100개 이상 국가에서 공급 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100개 이상 구축된 공급 사슬을 중국 내에서 핵심 부분까지 다 중국이 커버하려면 그건 어떤 나라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죠. 다만 이제 지금 그 상위 발전된 부분을 미국이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봉쇄하면 일단 중국은 아픈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제조업을 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미래를 보면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문제 중요한데 이 태양광을 하면 태양광 이제 결국은 판넬에서 이제 열을 받아 태양열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것의 공급 사슬이 이런 단계로 쭉 이제 있어서 최종적으로 패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제조업, 요 공급 사슬의 80%를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연도별로 쭉 변화돼 갖고 2021년도 되면 뭐 붉은색이 막 그죠? 90% 가까이 간 것도 있고 좀 낮은 부분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한 80% 정도. 그러니까 미국도 태양광 지금 발전을 하려면 중국으로부터 이 패널을 수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수출도 이제 지금 그 4, 5, 6월 달에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근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중국 수출 중에 자동차 수출이 올해 세계 1위로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독일을 앞서갖고 세계 2위였고요. 올해는 일본을 앞서갖고 지금까지 세계 1위입니다. 단가로 따지면 아직까지는 일본과 중국의 단가를 못 따라가겠죠. 그죠? 비싼 차들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니까. 한 3만 달러 평균 단가가 뭐 그렇게 제가 본 것 같은데 중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되게 실패한 나라입니다. 실패한 나라인데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자동차 제조업들이 상당히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합자 회사입니다. 외국이 들어가 있는. 근데 중국이 이 자동차 부분에서 되게 실적이 좋은 거는 그 전기차 부분에서 중국이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추월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의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부분은 규모로 보면 세계 1등이죠. 압도적인 세계 1등입니다. 배터리나 자동차 생산량, 판매량 다 세계적으로 압도적. 수출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가 전기차 수출입니다. 중국은. 우리랑 경쟁해요. 그 배터리 부분은.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배제하고 중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전기차 시장인데 그걸 배제하고 나머지 세계 시장에서 보면 한국 배터리가 지금까지는 1등입니다. 근데 중국 시장을 포함해서 하게 되면 중국이 당연히 1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 부분 경쟁 한국과 중국 사이 되게 치열하게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이 1등, 중국이 2등. 되게 가깝게 접근하는 2등. 그 중국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있다라는 건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되게 배후 기지가 있는 거죠. 그죠? 자기 수요를 항상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제조업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중진국 함정에 들어간 나라들과는 중국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